안녕하세요. 뉴욕교의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선 다우 지수는 0.2%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1%가량 올랐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지표와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이 두 지표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는 이번 8월에 전달보다 0.7%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이 예상한 0.8% 감소보다는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서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수치가 계속 최근 들어서 부진하게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델타 변이에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늘렸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시간에 나온 다른 지표인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러니까 그 주에 지난주에 실업보험을 청구한 이들의 숫자가 33만 2천 명. 이 숫자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32만 명보다는 더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 실업자가 거의 늘지 않았었는데 다시 또 늘어나면서 이게 고용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오늘 이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주식 같은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광산주 같은 경우가 오늘 크게 많이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지표를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민감주로 꼽히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해서 1%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 1.4% 올랐는데요. 모더나는 오늘 데이터 하나 내놨었는데 이것도 뭐 이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지표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people are starting to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경제 지표의 일부가 우리가 최근에 받은 경제 지표의 일부가 델타의 영향을 받아왔다. 라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했고 그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효과의 일부가 그러니까 델타 변이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지표 악화의 일부가 언제쯤이면 롤오프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지를 좀 기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뭐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왔었는데 안 좋게 나오다가 또 오늘은 좋게 나오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지표도 나오고 이러면서 조금 더 지표를 두고 보자라는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 페르난데스 이분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시장이 계속 two step forward, 두 걸음 앞으로 가고 그리고 one step back,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소매 판매 지표는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선 0.8%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나온 수치는 0.7%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1.8% 늘었고요. 시장이 예상한 거는 한 0.1% 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5.1%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신호로 읽혔고요. 오늘 소매 판매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같은 시간에 나온 그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한 2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33만 2천 명으로 나왔고요. 이거는 예상치인 32만 명보다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 최근 보통 이제 많이 보는 숫자 중에 하나가 4주 이동 평균 수치를 많이 보는데요.
이거는 33만 5,750명으로 전주보다 4,250명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계속 수치가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들이 점점 해고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실업보험을 청구한 숫자도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골드만삭스가 기술 분야, 기술에 투자하는 ETF를 론칭했다는 기사입니다. 베런스는 이 기사를 가져오면서 제목을 캐시우드의 아크가 도전자를 맞았다라고 제목을 뽑았는데요. 시장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이 아크 ETF의 아성에 골드만삭스가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기사에 베런스가 이 아크 ETF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크 ETF는 테슬라와 같은 대형 종목에 투자를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훨씬 더 와이드넷, 그 범위가 넓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밖에서 투자하는 비중이 한 50%, 거의 절반에 달하고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이 25에서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자기네들이 보통 어디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보통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세미컨덕터 혹은 핀테크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AMC가 비트코인 이외에도 다른 가상화폐를 그 온라인 영화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AMC가 기존에는 비트코인만 이제 영화 구매를 할 때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만을 받아들이기로 했었는데 오늘 CEO가 그거 이외에도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것까지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한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온라인 티켓이나 아니면 컨세션, 그러니까 할인 티켓 같은 것을 구매할 때 할인권 같은 것을 구매할 때 이 가상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오늘 이 같은 소식에 디지털 이 통화들이 올랐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뉴스에 이 통화들이 크게 움직인 것 같진 않고요. 오늘 AMC 주가는 0.96%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1%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1.42%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49% 하락했네요. 다음 뉴스는 파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원들의 윤리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다음 기사는 파월 의장이 직원들의 윤리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파월 의장은 스태프들에게 리뷰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윤리 규정,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금융 관련 윤리 규정, 금융 활동과 관련한 윤리 규정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같은 보도는 이날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 의원이 12개 지방은행에다가 서한을 보내서 이 12개 지역 연은 총재들이 주식 거래를 하는 것 자체를 지역 연은에서 금지를 시켜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정치권의 반발도 나오고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직원들 스태프들에게 중앙은행의 윤리 규정을 다시 재검토하자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이 같은 일은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델러스 연은 총재가 지난해 애플, 아마존, 델타 에어라인 같은 주식을 작년에 거래를 대거했다고 해서 이게 윤리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다음 기사는 CNN 비즈니스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CNN은 최근에 중국의 헝다그룹이죠. 부동산 회사가 파산설에 휩싸이면서 그에 따라서 이게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뭐 CNN 비즈니스는 중국이 잠재적인 리먼 브라더스 순간을 맞았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월가에서는 그닥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날 기사에 보시면 사실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13년 전에 일어났죠. 13년 전 지금처럼 한 기업의 파산이 전체 금융시장에 쇼크를 주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쇼크를 주는 그런 우려를
지금 똑같이 헝다그룹이 파산 가능성이 시장에 그 같은 우려를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에드 야데니 이분이 그런 걱정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같은 걱정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중국 헝다그룹이 규모가 지금 보니까 직원 수가 20만 명이나 된다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매출이 1,100억 달러. 그리고 작년 그 개발한 프로젝트가 1,3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문화발식으로 확장한 이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그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월가의 전문가들은 no contagion and a list of harm.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러한 전이 위험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버그란데가 멜다운, 그러니까 붕괴한다면 혹은 그와 같은 부동산 회사의 어떤 금융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나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이먼 맥애덤이라는 분은요, 중국의 리먼 사태라는 표현 자체가 좀 와이드 오브 마크, 그러니까 좀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부분 에코노미스트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이 전 세계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동산 분야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GDP에서 3분의 1 정도 차지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부동산 그룹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그게 다른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 don't know if China can have a Lehman moment. 중국이 그 리번 순간을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판단을 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중국에서 디폴트가 일어나서 리먼과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를 막을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 신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